아비투스. 여러분들 졸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어떤 경우는 딱 떠오르는 것이 돈만 많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해지고 싶은 부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 반대로 돈은 없는데 교양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이분도 그렇게 닮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도르스 메르티는 아비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비투스, 그 내용은 뭘까요?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7가지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아비투스는 의사소통과 같지요. 아비투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취향, 가치관, 야망을 드러내지요. 과연 그녀가 말하는 아비투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하지요.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비즈니스할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요. 또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는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비투스는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지요. 아비투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7가지의 자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자본은 아비투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욱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부터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자본입니다. 심리적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돈이나 외모 또는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의미하지요. 대부분의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킹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태도를 고정 마인드셋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면 상승기를 형성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학습, 자기 최적화, 한계 극복하는 것 등등을 중시하지요. 또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 리셀런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매우 중요한 심리 자본 중에 하나이지요. 회복 탄력성이란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내면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더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훈련이 가능하고 충분히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를 기회가 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럼 좀 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현재 안주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라고.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부유한 가정 출신에게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금수저나 또는 다이아 수저 등으로 점점 더 명칭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극소수 부자들만이 산의 진미와 은수저를 누렸던 시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돈의 크기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무리한 소비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취향은 드러내되 절대로 단기간에 그것을 얻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쌓아가지요. 음악교육, 승마, 매너, 말투 등등 대부분의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해야만 품위가 쌓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 문화 자본을 쌓으실 수 있지만 명심해야 하는 건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 자본은 어떤 자본보다 사회적 경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한 번에 도약으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화, 화술, 매너, 고품격 디자인 등을 다루는 잡지와 책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문화 자본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음악회, 박람회 등을 소비하면서 쌓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문화 자본을 쌓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본을 가진 사람들보다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 자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지요. 지식 자본은 유익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과 전문성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성공하려면 이걸로는 부족하지요.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격이나 태도, 대담함, 인간관계나 정보의 최신성, 최신 정보 영상을 흡수하는 것들,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함께 활용해야만 비로소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로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이론적인 탁월함이 없어도 기발하고 창의적인 능력으로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자신만의 감각으로 낡은 기술을 세련되게 다듬어서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전문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 영역에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을 잘 파악하고 대중의 기대와 니즈를 간파하고 성장할 아이디어를 감지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만약 지식의 수준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죽을 때까지 구글의 정보량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성공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 자격증과 전문 지식이 반드시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경제 자본입니다. 경제 자본은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지요. 전 세계 상위 0.1%의 슈퍼 리치로부터 상위 10%, 상위 30%의 부자들도 자신의 부유함에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족감의 조건이 절대적인 돈의 양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쉽게 설명하면 같은 상위 10%의 부자들 사이에서도 최하위 그리고 최상위 사이에 자산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격차에서 오는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아직 부유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자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행하다는 말은 아니죠. 흔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 라는 식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 택시에서 우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지요.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다니엘 카나만은 사람들은 평균 소득보다 약 10% 높은 수준까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질적 안정감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없는 상황이지요.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들리겠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다는 걸 알 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식을 즉시 없애야 합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 분명 노력해야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두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며 돈 관리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지요. 중세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복장이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로코코 시대에는 사교 모임에 참석한 여자들이 자신의 머리보다 최대 4배까지 더 높은 머리 스타일로 자신을 뽐내기도 했지요. 현재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멋진 몸, 올바른 자세, 매력적인 스타일링, 복장과 외모는 시대에 상관없이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꾸미고 연출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신체 자본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음 2가지의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간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광채가 흘러나오지요. 이런 매력은 절대로 쉽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늦어도 40세부터는 노력한 사람과 40세부터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신체와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배우 힐러리스 뱅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지요. 정말 뻔한 소리 같지만 어쩔 수 없는 냉혹한 진실이지요. 우리 대부분은 신체 자본이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몸은 현실을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의 신체를 바라보면 그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떤 성격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신을 아끼는지, 취향은 무엇인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또는 갖지 못했는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체 자본이 좋은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더 쉽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바라는 직장을 더 빨리 취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같은 실력을 갖춘 건강하지 않은 동료들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6번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언어 자본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한 거지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의 언어가 출신이나 교육 수준, 지위나 품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순이나 맞춤법이 심하게 틀린다고 하면 대화 상대자에 따라서 위신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섬세함을 갖추려는 노력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비투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 자본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음을 명확히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줄임말을 쓰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호한 지칭을 하지 않는 거고, 네 번째는 진부한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다섯 번째는 비하 용어를 남용하지 않는 거고, 여섯 번째는 잘못된 관용 표현을 쓰지 않는 거고, 일곱 번째는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고, 여덟 번째는 문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고, 아홉 번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처음에는 어렵지요.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여러분들만의 언어 자본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사회 자본입니다. 사회 자본은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 요하임 바우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은 타인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친근한 대화, 활기찬 회의, 자유로운 파티, SNS에서 공감과 하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열정을 얻기도 하지요. 이 말은 모든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널리 인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가 관계망을 갖지만 모두가 올바른 관계망을 갖지는 않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타고난 출신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 좋은 관계망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서부터 대학교에 진학해서 대학교의 교수님, 첫 애인, 고향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비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내가 속하고 싶은 올바른 환경에 푹 잠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았던 환경에 대한 미련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신이 몸담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알고 지내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행동 방식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주변의 환경을 모방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비슷해져 가는 자신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멈춰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노력이 오랜 시간 동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아비투스의 우리의 품격을 올리기 위한 7가지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본은 심리자본이요, 두 번째는 문화자본이요, 세 번째는 지식자본이요, 네 번째는 경제자본이요, 다섯 번째는 신체자본이요, 여섯 번째는 언어자본이요, 일곱 번째는 사회자본이었습니다.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해야 할 자본은 무엇인가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들도 보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아비투스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